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업이 있고 지금 부업이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걸로 혹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이번 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이거든요, 오늘. 이번 달은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제가 위탁으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스에서는 이만큼, 그리고 위탁으로 또 판매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또 입금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본업과 비교했을 때 혹시 수입의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게 더 많이 벌고 계신가요? 지금 곰돌이가 훨씬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업도 중간에 한번 바꾼 거예요. 퇴사하고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지금 매출이 잘 나갈 때 좋은 매출이 찍혔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수익은 혹시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3배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3배 정도, 평균적으로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500이야?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전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소자본 제작 판매하고 있는 송예슬이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업이 있고 지금 부업이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본업이 어린이집 보조교사고 부업으로 소자본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만든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석고 방향제인데 향오일을 디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차량 방향제라든지 소품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혹시 이런 걸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시나요? 하루에 하나도 안 만들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만들기, 어느 날은 색칠하기, 그리고 어느 날은 뭐 그냥 좀 쉬기도 하고요. 그럼 이게 혹시 마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진율은 이제 이 석고 소품 같은 경우는 98%예요. 98%요? 네. 다 제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용보다는 제가 이제 만드는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될까요? 하나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100개, 200개를 만들어도 2시간 정도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한 개당 혹시 판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8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원가가 100원 정도인데 100원이요? 네.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본업을 하면서 약간 좀 취미로 뭔가를 배우고 또 그걸 좀 판매로 이어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취미로 만드는 걸 배웠고 그걸 바로 판매에 적용했어요. 또 여러 가지 부업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비용을 많이 쓰고 내 시간을 조금 쓰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쓰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작업을 하셨나요? 맨 처음에는 제가 오피스텔에 살았었거든요. 오피스텔은 워낙 작잖아요. 거기서 한 켠에서 시작하다가 2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엔 빌라에서 또 2년 하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또 아파트 안에 있는 한 방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반대는 없으셨나요? 제가 더 잘 벌 때가 많아가지고 반대보다는 도와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한 달에 몇 개 정도 판매가 되나요? 한 달에요? 네. 한 번에 40개를 주문한 경우가 있고 굴곡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 많이 팔릴 때는 저는 1000개도 하루에 내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해보기도 하고 또 많이 없을 때로 하면은 그래도 한 200~300개는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200~300개고 많을 때는 1000개 정도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1000개면 1000만 원 아닌가요? 1000개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업체에서 그때 그게 주문 한 건에 1000개였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업체에 보낸 거기 때문에 작은 크기를 많이 만들어서 조금 단가를 많이 낮춰서 판매했었어요.
이걸로 혹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이번 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이거든요, 오늘. 이번 달은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제가 위탁으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스에서는 이만큼, 그리고 위탁으로 또 판매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또 입금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평균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다 합쳐서 한 600, 700 정도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런 한 공간만 있어도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쵸. 왜냐면 저도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도 했었고 지금도 한 방에서 하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수강료가 한 70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70에다가 재료비는 진짜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도 안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만 굳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실제 제작 과정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이거 하나 보여주실?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어제 작업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어제 작업했던 거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곰돌이가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이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 네.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늦게 뽑은 거지만 붓는 데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조건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왜냐면 이거를 제 남편도 지금 만들거든요. 오. 제가 약간 좀 힘들다 하면 남편이 여기서 유튜브 보면서 아, 남편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네, 이렇게 제작을 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곰도 잘 그때 팔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행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선물할 때 뭔가 간단하지만 좀 행운이 누군가에게 깃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 클로버를 좀 부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클로버를 부착해서 또 다른 제품으로 팔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 또 핫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태극기를 또 붙여보면 어떨까 하면 이제 약간 그 외국인 선물로도 나갈 수 있고 한 태극곰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에서 찾는 것 같아요. 주변이나 그때 트렌드나 아니면 그 시즌. 혹시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본업과 비교했을 때 혹시 수입의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게 더 많이 벌고 계신가요? 지금 곰돌이가 훨씬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업도 중간에 한번 바꾼 거예요. 본업을 바꾸셨나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니 얘가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원래는 유초등 화상 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세금 다 떼고 수령으로 받아요. 애기들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서 관리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해서 본업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중이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본업이에요. 맞아요.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본업이 있고 부업도 있는데 지금 부업은 훨씬 더 비중이 네 점점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얘가 좀 본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잘 벌리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전에 본업을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중간에 잠깐 한 달도 안 쉬었지만 잠깐 쉬었거든요. 2주 정도. 근데 그 사이에도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인데 적응이 되니까 10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10시에 눈 뜨는 나 너무 좀 나태한데 싶어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이 7시 반이고 퇴근이 11시 반인 곳으로 환경 설정을 한 거죠. 무조건 7시 반에 눈 떠서 11시 반에 퇴근하면 그래도 내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니까 빨리 눈 뜨는 환경 설정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럼 안 피곤하신가요 혹시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저는 그게 더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혹시 어디에 판매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디어스에서만 거의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판매도 약하고 CS까지 다 처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처리하는 게 좀 마음적으로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도 잘하시고 CS까지 다 해주시는 위탁 판매자들에게 위탁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만으로 힘드시니까 CS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탁 판매로 다 네. 넘기시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오직
제작에만 집중할 수 그쵸,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혹시 이거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이게 저는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소량으로 처음에 하실 분들은 5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재료는 주로 어디서 구하시나요? 지금은 거래처들이 좀 생긴 편이는데 1688에서 이제 중국에서 좀 싸게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어요. 급할 때는 국내에서 주문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님이 봤을 때 초보자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추천할 만한 거 지금이 저희 이제 10월이니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제 연말 선물이라든지 새해 신년 선물이라든지 그때를 겨냥한 약간 선물을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즌별 상품이 초보자들한테 하기 쉽다. 네. 아니면 그때를 그 세 가지를 뭐 좀 두루두루, 이런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시즌을 안 타지만 그런 선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확연히 시즌성 상품도 좋지만 두루두루 이제 쓸 수 있는 상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는 그 7시에 눈 떠서 보조교사로 출근을 한 다음에 7시 반쯤 도착을 하거든요. 11시 반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12시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뭐 먹고 바로 1시부터 한 4시, 5시, 6시 이 사이에 일을 끝내는 것 같아요. 좀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월 평균 500만 원을 벌어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택배가 많으면 좀 1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고객을 대하는 마음? 고객을 만나지는 않지만 뭐 좀 단체 주문했을 때는 좀 더 키링이라도 제가 넣어드린다든지 그냥 그 주문자의 마음을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CS도 좀 덜한 것 같고 주문할 때부터 좀 잘 처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상품 페이지를 보면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제품 사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업체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다 제가 촬영하고 요즘 상세 페이지 AI가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거 AI로 만든 걸 조금만 다듬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소자본으로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외주를 저는 아예 안 맡기는 편이에요. 근데 또 뭐 외주를 맡기고 시간을 사서 더 잘 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히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소자본으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한다. 그런. 네. 3시에 기사님이 오셔서 일단 이거 먼저 내고 나머지 포장은 네, 따로 다시 포장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3시쯤에 다른 오시나요? 월요일만 3시쯤에 오시고 다른 날에는 5시, 6시 이쯤도 와주세요. 집에서만 다 일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왜냐면 기사님도 와주시니까. 이거는 기사님께서 원래 옮겨주세요. 이러고 가면. 이렇게만 하면 이제 알아서 배송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예전에는 그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 안에 있는 임직원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네. 근데 그 교사였는데 왜 지금 나와서 이제 부업도 하고 이렇게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삼성 소속이다 보니까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동생 명의로 이제 의류 쇼핑몰을 열고 싶어서 열었는데 판매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제 제 개인 SNS를 본 이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 신고를 PPT로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드셔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원장님께서는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고 계속 다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무섭더라고요. 뭔가 상하관계가 있던 직종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없겠구나 싶어서
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뭐 상하 관계가 뭐 따로 있었나요? 뭔가? 여자들끼리 있는 곳에는 약간 지금은 많이들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있었어요. 네. 혹시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거였나요? 퇴사하기 직전이었나요? 팀원들끼리 이제 똑같이 업무 배분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교사실이 3층도 있고 4층도 있어요. 3층 교사실에 선생님들께 배분을 했고 이제 다른 분이 4층 교사실에 이제 업무를 또 배분을 했는데 4층 교사실에 업무 배분을 받으신 분이 높은 직급이셨거든요. 내가 약간 이걸 같이 배분 받을 입장이 아닌데 배분 받은 거에서 엄청 화가 나셨나 봐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한 줄 알고 와서 할 일을 이만큼 가지고 오시더니 그날이 금요일 제가 당직 중이라서 심지어 7시, 8시에 퇴근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 혼자 월요일까지 다 해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혼자 엉엉 울면서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해서 다른 높은 직급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다른 분들이 오해였다고 안아주셨는데 그분은 끝까지 사과도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아예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이고 이러다 보면 좀 탄탄할 것 같은데 직장 자체가 맞아요. 퇴사하기가 좀 그게 더 두려웠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때의 심정은 제가 약간 긍정회로를 잘 돌려서 약간 그 회사를 나오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장점은 다 여자들이니까 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자유롭게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큰 메리트가 있으나 그래 여기는 내가 평생은 못 있겠구나. 그리고 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다른 아기들까지 보기에는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알아본 게 지금 하고 계신 아이디어 상품 제작 부업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퇴사 직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혹시 뭐였을까요? 아니면 좋았다든지 아니면 아쉽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퇴사하고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지금 매출이 잘 나갈 때 좋은 매출이 찍혔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수익은 혹시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3배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3배 정도. 퇴사 후에 이 부업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갑자기 이게 하나도 안 팔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잘 팔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조금씩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시즌에 맞는 제품을 내던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되기는 하는데 더 잘 벌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불안감을 깔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소속된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니까. 퇴사 후에 첫 주문이 울렸을 때 혹시 기분은 어떠셨나요? 기분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초반부터 단체 주문들을 주셨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손편지도 쓰고 주문을 주셨으니까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건 없잖아요. 그 주문 주신 분 거에 대한 제품 하나랑 손편지랑 같이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주문이 아예 없던 날도 있었나요? 아예 없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제 그때부터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무조건 네, 구매가 네, 되는 네. 그럼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확신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직업인은 갑자기 뭐 그만둘 수도 있고 건강상 그만둘 수도 있고 하는데 내 제품을 갖고 있는 건 또 나중에 내가 몸이 힘들면 알바를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계속 확신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부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혹시 주변인들 반응은 어땠나요? 엄마는 반대를 했었고요. 아빠는 제가 그만두고 이걸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만둔지 모르셨어요. 몰랐나요?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곳에 자녀가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시겠구나 하셔서 아빠는 말씀을 못 드렸고 엄마께서도 반대를 계속 했지만 제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만둬서 결국 너의 뜻이 그렇다면 하고 엄마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줬습니다. 지금은 아시나요? 지금은 저희 아빠도 알고 계시고 저희 아빠도 역시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손재주는 엄마를 닮았구나 하고 지금 아빠는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초보였고 저는 컴퓨터도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첫 정산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렴풋하긴 한데 기억나요. 그럼 얼마 정도 그때 첫 정산을 받으셨나요? 정확히 기억나요. 첫 달에 이제 404만 원인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고 이제 300만 원 후반대 받았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 제품으로 받은 매출이기도 하고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벌고 있는 월급을 한 번 더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처음 번 돈으로 가장 한 건 어떤 거였나요? 저는 대부분 거의 다 데이트. 안정적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바로 그 첫 달에 나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럼 첫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균적으로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500이요? 네. 제가 도매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고객 피드백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혹시 무엇인가요? 작가님한테 위로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감명 깊어서 카카오톡 배경으로도 했었거든요. 너무 꼼꼼하고 감사하다 막 이런 그리고 리뷰 이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뷰를 길게 써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퇴사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계속 작은 부업이라도 갖고 있는 그 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퇴사를 하라기보다는 퇴근을 하고 할 수 있는 부업이라든지 뭐 주말을 활용하는 부업이라든지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본 뒤 퇴사를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혹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대기업의 그 삼성에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 길을 다시 선택하실 건가요? 후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저는 퇴사인데 저는 시간이 돌아간다면 1년차 때 퇴사하고 싶어요. 집에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요. 하고 싶어 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집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저도 아직까지 3년째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고 더 잘 돼서 나가서도 상관없지만 저는 아직 집이 좋긴 하더라고요.